됐나 보네.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가에서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법.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선불교를 공부할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승찬 공부하고 있죠. 나중에 그 부열 부대사의 그 신왕명 이런 걸 공부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석도선사의 참동계도 우리가 공부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참고가 돼요. 이 공부가. 왜냐하면 중국의 선불교라는 거는 불교에다가 중국에 천년부터 내려온 그 당시로 보면 이미 천년 내려온 도가의 깊은 사상을 같이 이렇게 체득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불교를 선도를 공부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 도가의 깊은 사상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그 선사들의 깊은 사세계 세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가의 관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요유라 그래요. 소요유 또는 줄여서 유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걸 관법이란 말은 불교에 쓰는 용어고 도가에서는 소요유라 그래요. 소요란 말은 뭐냐면 우리 소풍 간다는 거 있죠? 소풍입니다. 소풍. 유라는 거는 유람한다. 이런 뜻, 유람.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소풍을 가면 뭐예요? 멀리 놀러 가면은 마음에 아무 부담이 없지. 우리가 어디 멀리 놀러 가면 만나는 사람도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깨 가볍잖아요. 뭐 누굴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무심의 뜻이 무심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있으면은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든. 근데 여행을 멀리 가서 있으면은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거를 소요유, 멀리 소풍 가서 바라본다. 이걸 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가의 관법은 유라고 그럽니다. 소요유라고 하기도 하고 유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소요유라든가 유의 관법을 우리가 조금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앞으로 우리 선도를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무를 바라본다. 우선 눈을 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먼저 멀리 뭐 히말라야의 어떤 산으로 멀리 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행을 왔습니다. 거기서 한 6개월이나 1년 우리가 이제 휴가를 받았다 생각을 하고요. 뭐 3년도 좋습니다. 3년도 좋고 그렇게 와서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제 내가 그 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의무도 없어요. 어머니로서는 뭐 아내로서 어떤 남편으로서 어떤 의무도 없이 우리가 멀리 갔습니다. 가서 나무를 편안한 마음으로 나무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3년쯤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밥 먹고 앉아서 나무를 바라본다 생각하세요. 그럼 맨 처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나무는 그냥 나무죠. 그냥 나이테가 있고 밖에 이렇게 가지가 쭉 뻗어 있고 오래된 나무죠. 가지가 뻗어 있고 바깥에 나무의 몸통에는 이제 오래된 세월의 일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져보면 단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쭉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몇 달 이렇게 바라보면은 나무에 안 보이던 많은 면이 보입니다. 어두운 면에는 상처가 난 것도 있고 또 바라보면 새들이 쪼아댄 부분도 있고 그 안에 구멍도 보이고 그 안에 벌레가 들라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봄에는 가지에 잎이 돋고 파란 잎이 돋고 4, 5월 되면 그 어린 잎이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6, 7월 되면 조금 단단해져요. 7, 8월 되면 이제 그게 아주 진해진 녹색이 됩니다. 녹색이라도 그 따뜻한 맛은 없죠. 그래서 그걸 녹음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 진한 거죠, 아주.
그래서 가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동안 큰 애를 써서 땅 밑에 물을 끌어올리고 하늘에 태양빛을 받아서 그 만든 모든 잎과 꽃을 열매를 가을 되면 다 떨어져요. 그럼 아, 가을이면 떨어지는구나. 겨울 되면 온 나무에 삭풍에서 몸을 맡기고 그리고 눈이 내리고 그걸 이제 쭉 바라보는 거죠. 그래 이거를 한 3년이나 5년 계속 이제 놀러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바라본다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눈을 뜨시고요. 우리가 나무에 맨 처음 본 건 뭐였죠? 첫째로는 형태를 봤습니다. 형태를 봤죠. 두 번째는 뭘 보죠? 가지가 떨어지고 피고 지는 변화를 보지 않습니까? 변화를 봐요. 변화. 형태 많은 그 다양한 형태를 바라보고 그 후에는 변화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잎을 다 떨어뜨리고 봄 되는 또 참 아름다운 잎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 오래 바라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 거기 보면은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 가을이 오고 추워지면 물이 안 올라오고 햇빛이 덜 쬐니까 물이 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가정이 어려워지면 밥을 줄이잖아요. 먹는 옷도 줄이고 그런 것처럼 줄이는 거예요. 또 봄이 되면은 물이 막 올라와요. 햇빛이 막 쬐는 거예요. 그럼 맨몸으로 받으면은 다 말라 죽어버린 나무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뭇잎을 막 만들어서 그늘도 만들기도 하고 또 올라오는 물과 땡볕을 만들어서 열매를 지으면서 그 내적인 그 올라오는 거를 그렇게 만들었네요. 우리가 몸도 일을 안 하고 밥만 자꾸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살을 찌어야 올라오는 걸 이렇게 밖으로 못 내미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뭘 보냐 하면 우리가 생기를 바라봅니다. 생기. 아 생명이 이렇게 봄, 가을에 자기 준비를 해가는 거라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무 속에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이때까지 변화와 형태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바라보는데 나무가 평생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가면은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변화에 적응이 못해요. 꽃도 덜 피우고 가지도 덜 피워요. 점점 고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은 부러지고 이제는 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 다음에 뭐가 보죠? 사기. 사기를 바라봐요. 그 죽었구나 하는데 죽은 거를 계속 바라보면 이게 죽었다는 거는 내 판단이고 그 속에 끝없이 사가지는 게 있어요. 몸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살기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사는 이게 실제로는 살기구나. 썩는 거구나. 이런 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맨 처음 뭘 보냐면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생사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의 관점의 변화거든. 내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사물의 모습이 자꾸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관점이 바뀐 거에 따라서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죠. 원래 있던 거죠 이거는. 그러면 내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점점 그 사물의 본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무가 내 입장이 그 관점이 바뀜에 따라서 맞춰서 나한테 탁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무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자꾸 열려가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때까지 외물을 바라다가 외적인 거를 바라다가 이제 어디로 가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바꿔봤나는 내 자신을 바라봐요. 내 인식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겉만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안을 보고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숨어있는 걸 본 게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관점은 밖에서 안으로 바뀝니다. 나는 왜 처음부터 못 봤던가? 나는 처음부터 왜 거죽밖에 못 봤던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관찰의 그 차원이 왜 여러 차원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이때부터는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나무를 관찰한 사람은
나무 속에 생명과 죽음을 관찰하고요. 그 깊은 속에는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을 깊이 바라보시면은 거기에는 이 나무라 형태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끝없이 기운이 일어나고 형태를 만들어냈다가 끝없이 그 기운을, 형태를 부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래서 관찰하면은 이 형태를 움직이는 것은 형태가 아니고 형태 속에 있는 기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모든 모습 속에는 모습의 주인공은 그 안에서 모습을 형성하고 또 없애는 그 생명과 죽음이라는 기운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생사양기가 한 번씩 음이 됐다가 양이 됐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한 걸음 나갔다 돌아섰다 이렇게 할 때마다 나무가 지어지기도 하고 꽃이 지어지기도 하고 이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을 바라보면은 기운이 변해서 형태가 되지만 기운 자체는 끝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개별적인 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나무 변화해서 형태가 가지가지로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거는 왜 바뀌냐 하면은 해와 달의 변화, 지수와 바람과 물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내 내부적으로 관점이 처음에는 피상적이었다가 점차 마음을 고요해서 고요히 하면 어떻게 되죠? 변화 속의 흐름을 바라보는 겁니다. 변화를 바라보고 그 변화의 속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점점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피상적을 바라볼 때는 겉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나무는 비교적 관찰이 쉬운 관찰이에요. 왜냐하면 나무하고 난 크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비교적 관찰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 딱 하면 이게 달라져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인식상의 새로운 차원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아이를 바라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애를 바라보고 잠을 자는 낮잠을 자는 그러면 부해가 팍 나는 거라. 지금 어느 때인데 공부를 안 하고 하냐. 이러면 나무를 볼 때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나무 보고 지금 공부 안 하고 뭐 하나 이놈이 이렇게 생각 안 나요. 나무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나무는 간단하게 관찰이. 애를 보면은 지금 뭐 하는데 이렇게 뭐 남편 보고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낮잠을 자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미 여기에는요 이미 전식이 있어요. 선입관이 있었어. 선입관을 도가에서는 전식이라고 합니다. 앞전자에 아르마리 식자. 이걸 도가에서 도자에 전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는 거라. 전식이 있어서 지금 전식 때문에 내가 우리 애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다 일었어요. 그 나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피상이 없고 여기서는 이미 전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우리 애가 피곤해서 힘들어 자는 게 보여요. 또는 낮에 누구한테 싸우다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성적이 안 좋아서 세상 힘들어서 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식이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아이가 피곤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바라보는 거예요. 모자에서 더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면은 뭘 봅니까? 생명이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할 때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잠을 잡니까? 왜 피곤하게 그냥 남들이 안 보는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 생명이 힘든 거예요. 마치 그 나무가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다 벗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나무가 겨울을 잘 지내려면 나뭇잎을 막 뒤집어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바람도 덜 불잖아. 그러니까 벗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물도 없지. 기온 햇빛도 없지. 그냥 거기서 버티려면은 모든 이 식구들을 버려야 되는 거야. 늙으면 다 애를 장에 보내듯이. 여기서도 생명이 자기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남도 만나지 말고 잠만 자야 돼요. 그래야 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뭘 바라보죠? 여기서 옳지. 애를 바라볼 때 처음에 뭐죠? 첫째로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의무를 안 지킨다.
의무를 안 소홀히 한다. 실수하고 있구나. 얘 좀 실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더 말해보면 뭐가 있어요? 아, 얘가 생명이 움직이는구나. 아, 실수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피로를 봅니다. 피로. 세 번째 계속 마음을 비우고 소요유를 하면서 보면은 아, 제가 속에 생명이 살려고 만사 내려놓고 지금 기운을 회복하려고 저러고 있는구나. 그 피곤이 바로 생명 유지의 현상인 걸 알게 돼요. 세 번째. 그 더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더 바라보면은 생명도 매일 활동하고 자고 하다가 어느 순간 40년 지나면은 늙어가요. 그렇죠? 젊을 때 닳는 거야. 그 60대면 더 닳고, 그리고 70대면 막 꽃이 피면서 앞도 안 보이고 귀도 덜 들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게 분해가 돼버려요. 아까처럼 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생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생사를 깊이 바라보면은 그 일어나는 에너지와 그 깊이 돌아가는 그 에너지 속에는 내 아들이 없어요. 그건 우주의 큰 흐름 속에서 생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번 생겼다 없어졌다가 한번 일어났다가 한번 가라졌다가 그 속에는, 그리고 그 기운은 내 아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기운이 어릴 때 조금 꼬물꼬물하다가 커졌다 그러죠. 더 커졌다가 그리고 또 쫄아들어요. 어깨도 꼬부라지고 그리고 더 돌아가는 거야. 그 어디로 가면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과 땅에 있던 기운 다시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 보면 크게 보면 큰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을 소요를 통해서 시를 바라보고 피로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생을 바라보고 그 속에 사를 바라보고 사 속에서 살기를 바라보는 이런 그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지금 새로운 요관법을 공자 시대에 노자를 공부하려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공부하면은 무슨 말? 공자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예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안 지키면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예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찾아갔다. 보살 집에 찾아갔다. 그럼 보살이면 나는 어떤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스승이면은 당연히 집에 놀러 가면 다 절을 하고, 내가 길을 걸으면 그림자 안 밟듯이 해야 되고, 말도 존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면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배워야 또 나가서 취직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보살님과 옆에 보살님이 또 관계 보면은, 여기는 서민이고 여기 귀족이라면 여기 귀족의 핏줄이 또 있는 거야. 가문에 따라서. 그럼 거기서 귀천이 또 갈라져요. 귀천이. 갈라지면 천한 사람들은 군역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써줘야 되고, 그리고 그 번 거 일부를 자기 귀족한테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게 막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예에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나는 늘 예를 공부해야 공동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모르는 놈은, 사람은 천둥 벌거숭이라 이거는 가르쳐야 돼요. 그 인간도 아닌 거라. 그래서 2500년 전의 예는 지금과 달라요. 이거는 하나의 신분을 결정하는,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 벌을 받아요. 그런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예라는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종도 배워야 되고, 주인도 배워야 되고, 노예도 배워야 되고, 왕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 권리와 의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자는 뭐냐 하면, 이런 시스템을 사람들이 알려주고,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군자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군자가 되려면 얘를 다 배워야 되죠. 그래 자기가 역할 분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 거 노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도 아니지. 그 제일한 제자가 낮잠을 자니까 공자 뭐라 하냐면,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그렇게 자면 인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는 인간이 되지. 그러다 어떻게 되죠? 그 인간은 이 친구, 사람은 피곤한 그걸 일일이 하기가 그거 한 거예요. 내가 밤낮 종이라고 말하지 맨날 주인한테 엎어지면 얼마나 피곤해요. 방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귀찮다고 두 달 쭉 뻗고 누워버리잖아. 문 잠궈버리고. 그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로 그 안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이걸 주장하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가면 두드려 패.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인데 주인이 너 아침 새벽에 나서 가서 장독대 다 닦고 마당 다 쓸고 오라 이랬다면 난 싫은 거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지? 다른 하인 불러서 종아리를 쳐요. 만약 그러다 말 안 되면 어떡하죠? 관가에 고발을 해. 그러면 사또가 풍속 차원에서 불러서 혼쭐 내고 두드려 패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리고 종이 도망가면 반드시 잡아와요. 그렇죠? 옛날에도 종이 도망가면 산으로 도망가지 밖을 못 당겨. 그거 다 그 문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조시대 때도 고려 때도 그 누구지? 그 고려 때 어느 최충부 때인가 그 노비 반란을 했잖아요. 그때 맨 처음 한 게 노비 문서를 불질러 버렸거든. 그 어쨌든 이 예라는 것이 똑같이 또 실수와 피곤과 생명에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이 종이 노빈이 하는 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거구나. 이걸로는 세상을 못 건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노자란 사람이고, 공자는 그나마 이것마저 없었으면 세상은 더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세상에서 질서를 지키는 큰 일이냐면 예를 지키는 거예요. 예마저 없으면 이건 더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안 지키는 자연 상태는 어떤 거예요? 자연 상태는 예의 본질은 인의거든. 인과 의를 행하는 거야. 근데 인의를 지키고 예를 가는 것이 세상에 가는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공자는. 왜 그러냐? 인간의 참된 본성은 인이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회복하고 예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이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공자가 극기 본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기심이 있는 데니까 이거를 누르고 예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자 눈에는 예가 근본이고, 그렇죠? 그리고 타고난 자연은 고쳐야 할 때 대상이지. 응? 가르치고 때려야 되니까 타고난 그 존재는 어두운 거야. 동몽이야. 동몽을 천지빛깔 모르는 거지. 때려서 가르쳐야 되는 게 동몽 선습이에요. 애한테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노자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야. 이게 나쁘다는 거야. 이게. 자연은, 타고난 자연은 대종이다. 큰 뿌리다. 이건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질서가 있다. 네가 이거를 주장하면 이게 더 나빠진다. 이 타고난 이 뿌리 안에 조화와 질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한테는 자연이 대종이에요. 공자한테는 예법이 대종이라. 서로 달라 입장이. 그 사유체계가 이런 거예요. 공자는 현실은 혼란하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려면은 바깥에 있는 마음의 이기심을 눌러야 된다. 그러려면 예를 배우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뭐냐? 공자 입장에서는 타고난 자연은 혼란스러운 거다. 노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그거하다. 타고난 자연은 그 바탕 그대로 놔두면 소박한 오히려 질서가 있다. 그 뉴욕의 그 어느 그 정말 명문 유치원 교사가 네팔에 놀러 갔어요. 네팔에. 자기는 이제 5, 6세, 7세 애들은 자기가 최대한 세계 최고의 교육과라고 잡으려 했어요. 네팔 애들을 보니까 애 눈이 그렇게 밝고 선한 거예요. 아이들 눈이. 학생이 뭉클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가르친 애들은 영악해요. 눈이 바짝바짝하고 영어 잘하고 라틴어 잘하고.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없는 아이들 눈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도가의 소요유, 이 관법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그 선불교 할 때 매우 깊은 걸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삶이라면은 이 몸이 삶이라면 죽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 몸을 바라보면 삶이 활동을 하는데 그 삶도 그 속에도 죽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이 있어요. 막 굉장히 활동을 잘해요. 남의 얘기도 잘 듣고 판단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다 귀찮지 모든 게.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럴 때 물건 사면 막 삽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한밤에 이 쇼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막 사요. 사람한테 생각이 없어요. 낮에 같으면 절대 안 사는 물건을 밤에 사는 거예요. 그때는 비계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명과 암이 교차하는 거예요. 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이. 아, 이게 명과 암이 교차하는구나. 농사도 마찬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보다 보면 땅 기운이 자꾸 달라져요. 이게 하루에 달라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관찰하면서 이제 자성이 없다는 걸 보는 게 중국식 도가의 불교예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종이란 말을 쓰는 게 도가에서 타고난 그대로가 훌륭한 것이다.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한데요. 이걸 공부하기 전에 맨 뒤에 두 장을 보세요. 맨 뒤에 두 장이 뭐냐 하면 장자의 장자 네 편의 끝에 두 번째가 대종사편이 있어요. 대종사편 장자. 이거 보세요. 대종사. 이 말을 잘 보세요. 대종. 이 뭐죠? 대종. 타고난 존재의 뿌리란 말이거든. 그렇죠? 살아 할 때 스승이거든. 왜냐하면 내가 타고난 내 뿌리를 따라갈 정도로 그 근본은 스승만큼 그 속에 조화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종사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쭉 한문하고 한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휘, 미가 좀 빼고요. 허유왈, 아위연부터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허유왈, 휘, 예, 같이 미가, 지야, 아위, 여언, 기, 대야, 오사호, 오사호, 제 만물이 불위. 우선 한문을 제가 먼저 설명해드리고 읽겠습니다. 허유가 말하기를 휘, 알 수가 없구나. 이건 이제 그 앞에 문장 받은 거니까 신경 쓸 게 없고요. 위녀, 너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도의 대략을 말해주겠다 해놓고는 오사호, 나의 스승이여, 나의 스승이여. 이럴 때 나의 스승은 누구죠? 자연의 대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사호, 제 만물이 불위. 만물을 다 가을철에 후수어도 어이롭다 하자. 어이라는 게 뭐죠? 정의를 세운 다음 이제 오래되면 부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만물도 가을이면 다 만물을 시들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래서 제 만물이 불위에 만물을 모두 부수어도 어이롭다 하지 않고 패급 만세의 불위. 일체의 자연의 대도가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서 모든 만물, 사람과 인간과 꽃이 다 이 힘으로 피면서도 이 불위인 어질다고 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렇게 인이다 얘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장어, 상고. 그 상고시도 더 오래된 게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위에 늙었다고 늙은 티를 안 낸다. 늘 새로운 기분으로 힘이 돌아간다는 거죠. 복제, 천지, 각조, 중형. 복제. 덮을복, 실을 제죠. 하늘을 덮고 도에서 하늘을 덮고 땅을 실는 도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과 땅이 덮고 조각, 각조, 중형. 모든 모습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죠. 꽃은 꽃같게, 짐승은 꽃같게. 이 불리교. 그러면서도 아주 기교롭다는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으면 막 자랑할 거라 우리한테. 근데 자연은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쭉 보는 것이 바로 차소유이다. 유람에서 보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보는 것이다. 만약에 마음을 비우고 보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한다. 만약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사람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심하게 하는구나.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요. 허유가 말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 도의 대략을 말하겠습니다. 나의 스승이여, 나의 스승이여. 만물을 부수면서도 의라고 하지 않고 혜택이 만세에 미치면서도 인이라 하지 않으며 상고시대보다 오래 살았으면서도 늙었다 하지 않고 하늘을 덮고 땅을 실으며 만물의 형태를 지어내면서도 교묘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소유하면서 보는 바입니다. 차소유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공자와 제자 아내가 이 말을 들었어요. 듣고 아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자기의 내관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허유가 뭐라냐면 이렇게 자연은 하면서도 인이다 얘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을 때려치고 가르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만물이 다 저렇게 한다는 걸 딱 깨닫고 나서 지금 우리가 뭘 봤죠? 나무를 봤죠? 아, 나무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 했던 나무 속에 저렇게 지수로 생명과 소멸의 기운이 움직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가지를 피고 봄, 가을이면 또 그렇게 떨어뜨리고 또 봄이면 또 새롭게 피고 야, 저게 나는 저게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니까 내가 옛날에 저걸 너무 우습게 봤구나. 죽은 걸로 봤구나. 나는 만물을 죽은 걸로 바라봤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가만한 걸 보니까 아 저게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지나간 들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자기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아 사물은 죽은 게 아니구나. 사물은 내가 개입하기 전에 혼란이 아니구나. 혼란해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의 질서와 도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뭘 깨닫습니까? 내가 사물을 피상적으로 봤구나. 내가 뭘 씌워봤구나. 마음을 비우고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 속에는 놀랄만한 도가 있구나. 아, 내 아들, 딸 이렇게 볼 때 공부 안 하고 의무를 상실하지 않았더니 그 속에 생명이 지가 갈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아이가 좋을 때 그거를 실수한다고 봤나? 왜 저 나무를 바라볼 때 그냥 죽은 걸로 봤나? 그 속에 생명을 보지 못했나? 하니까 사람만 사람을 보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걸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세상을 잘못 본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죠? 인간으로 오만함이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이성이 있고 인간만이 뭘 할 수 있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뭐가 있죠? 타고난 자연을 혼란스러운 존재로 본 겁니다. 뭔가 내가 끼어들어서 해야 세상이 바뀌지 놔두면 다 지멋대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아내가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를 바라보는 걸 지금 읽어보겠어요. 한문을 보겠습니다. 봐요. 아내왈 회 이거의 제가 자기는 회니까 제가요 회가요 이거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제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리 공자가 중리죠. 중리왈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회망 예악의 저는요 예와 음악을 잊었습니다. 그 전에는 음악과 예절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고집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가의 참 좋구나 유미야 그래도 조금 멀었다 아직까지 이 아직 유자와 아님 유자거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타일 다음 날에 부견 다시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말했습니다. 스승한테 회 이거의 제가 조금 나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공자가 또 무슨 소리냐 네 말 뜻이 뭐냐 그러니까 회가 그래요. 회망인의입니다. 이때까지는 예와 악의 본질이 사람의 본질이 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중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인간의 본성이 인이라는 걸 잊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인이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의 참론을 찾아라고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인이라는 것도 다 내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회망인의 저는 이제 인의를 잊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네 본성이 인이다. 너 지금 네 길을 제대로 찾아라. 이렇게 너 지금 실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가의 참 좋구나. 그러나 유미야 아직 멀었도다.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갔어요. 회의가 아내가 타일 부견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왈 회 이거의 제가 조금 다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 공자가 왈 하위야 뭘 깨달았는데 왈 저는 좌망이 되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그 대종사편의 핵심입니다. 이게 좌망. 저는 좌망했습니다. 저는 그냥 뭘 서서 설치지 않고 조용히 모든 걸 잊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 바라볼 때 너는 혼란이다. 넌 실수하고 있어. 세상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이런 걸 다 잊었습니다. 좌망입니다. 여기까지 다 같이 한문하고 한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회왈 회익의 중리왈 하위야 왈 회망 예악의 왈 가의 유미야. 아내가 말했다. 저에게 얻은 바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예와 음악을 잊었습니다. 좋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타인 부견왈 회익의 왈 하위야 왈 회망인의 왈 가의 유미야. 훗날 아내가 공자를 만나서 다시 말했다. 저에게 얻은 바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 아내가 말했다. 저는 인과 의를 잊었습니다. 좋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타일 부견 왈 회익의 왈 하위야 왈 회 좌망의. 뒷날 다시 아내가 말했다. 저에게 얻은 바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 아내가 말했다. 저는 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좌랑은 안절 짜짜지만 문뜻을 그냥 잊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잊었습니다. 그 뒤에 읽어볼까요? 제가 우선 한문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중리가 공자가 축연 얼굴이 놀래서 축연해서 이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하위좌망.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 전하고 틀린 거예요. 하위좌망. 안 들어본 소리거든. 야, 그대로 잊었다는 게 뭐냐. 아내왈 타지체. 제 몸을 버리고요. 탈은 버리다는 뜻이죠. 지체는 몸이죠. 몸에 이 팔과 다리 모든 이때까지 팔과 다리는 다 혼란스럽게 생각했거든. 다 버리고요. 출총명. 출자는 버릴 출자, 걷어버릴 출자 이런 말, 쫓아낼 출자예요. 출총명. 내 이때까지 인간의 이성이다 하는 총명 이거를 버렸습니다. 이형거지. 내 이 외모 나는 인간이다 하는 거, 이 몸, 이거 버렸습니다. 이 안에 기운을 뒀다는 거예요. 이형거지. 몸을 버리고 그 안에 내가 뭐다, 인간이다, 자연과는 틀리다, 인간은 사단 실정이 있다, 뭐 이런 거 갖가지 이 차별질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형거지라. 형을 버리고 질을 어떻게 되죠? 자기 속에 생명을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또 늙음을 바라보고 또 죽음을 바라보고 그 속에 생명과 소멸의 기운이 이런 거 보게 되는 겁니다. 이형거지. 아까 우리 나무에 깊숙한 걸 본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동어대통. 크게 탁 트여서 천지 만물의 근본인 도와 동 같아 합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좌망 그대로 잊어버립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공자가 놀랬죠. 중리왈 동즉 자연과 합한 적 자연의 대도 합한 적 무호야. 좋다 싫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사무 이것이 자연은 혼란스럽고 인으로 다 예저지키는 이 바둑판 같은 게 정말 인간이 갖게 돼. 이런 거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호를 잊어먹었다. 화, 변화에 맡겼다. 이제는 마음에 시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변을 맡기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 깨면 일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적, 변화에 맡긴 즉 무상야라. 여기서 상이라는 육아에서의 상은요 불교의 상과 다릅니다. 이게 많이 해석을 혼동을 하거든요. 고집할 상자예요. 상자에서 고집이 없다. 변화에 맡긴 즉 무상야. 고집할 게 없다. 이과 귀현호. 이런 아내를 말하고 너희자거든. 너는 과연 귀현호. 정말 현명해졌구나. 구야. 정종이 구야. 구나 공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나 공자는 네 뒤를 따르고 싶구나. 내가 너를 스승으로 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나무와 학생의 그 형태에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 속의 변화를 보고 그 속의 기운을 바라보고 그 속에 자연의 대도를 우리가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 대도를 대성이라 하고 이 속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인간의 스승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문으로 한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리 추견왈 하위 좌망 아내왈 타지체 출총명 이형거지 동어대통 자위 좌망.
공자가 물러와서 대물었다. 무엇을 자망이라고 말하느냐? 아내가 대답했다. 내 몸을 놓아버리고 누리나 귀에 총명을 버리고 형체를 떠나고 인의의 지식을 버리며 하나로 통하는 대도에 합치는 것이 자망이라고 합니다. 중미왈 동즉 무호야 화즉 무상냐 이과 기현우 구야 청정이 후야. 공자가 말했다. 도와 합함은 좋고 실함이 없어지고 변화에 맡기면 고집이 없어진다. 그대는 과연 현명해졌구나. 나도 청컨대 너의 뒤를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그 마음속에 여러 그 예다 아니다 또는 실수다 아니다 뭐 인간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해서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삶의 근본으로 삼았던 이 모든 심식 속에는 이와 같은 인의 예지 또는 인간에 대해서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워가지고 이제 자연 자체의 대도를 이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공부했으니까 한 5분 쉬었다가요. 오늘 공부할 여자를 이제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